제발 한 번만 더. 새벽 5시 한 번만 더. 나는 헬스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완전히 미쳐버린 여자처럼 말이에요. 한수진, 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품이 있다고 소문났던 의사 아내가 어떻게 이런 꼴이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6개월 전 그 남자의 손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 여보, 요즘 스트레스가 많지? 남편 재혁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52살이 된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재혁과는 벌써 15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재혁이 제안했어요. 요즘 헬스가 유행이라던데 한번 다녀보는 게 어때?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추천해준 곳이 있어. 헬스장을? 응, VIP 회원제라고 하던데. 개인 트레이너도 배정해준다고 하고. 그렇게 나는 프리미엄 피트니스 클럽이라는 곳에 등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수진님. VIP 회원으로 등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둘러본 헬스장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일반 헬스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죠. 곧 담당 트레이너가 나올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키 180cm의 완벽한 체격, 탄탄한 가슴 근육이 티셔츠 위로 드러나고 무엇보다 그 걸음걸이에서 풍기는 남성적인 매력. 저런 몸을 가진 남자가 있구나. 나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핥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그가 내 앞에 서서 인사했을 때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분을 언제 느껴봤을까요? 한수진입니다. 수진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첫 마디부터 이런 말을 해주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말씀을. 진심이에요. 수진님 같은 분이라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케어라니. 그 말이 왜 이렇게 야릇하게 들릴까요? 자, 먼저 개인 상담실에서 체형 분석부터 해볼까요? 민준이 안내한 상담실은 일반적인 헬스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 편안한 소파,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아.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수진님의 몸 상태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체크요? 네, 근육 상태나 유연성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혹시 어깨나 목 쪽에 뭉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요즘 목이 많이 아파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민준이 내 뒤로 돌아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터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많이 뭉쳐 있으시네요. 이건 단순한 운동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의 손이 목 뒤로 내려가며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아, 좋아요. 수진님, 정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여기 이 부분이 특히 심하네요.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점점 더 깊숙이, 더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혹시 남편분과 관계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부부 관계가 스트레스와 직결되거든요. 특히 신체 접촉 부족은 여성의 호르몬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쳐요. 신체 접촉 부족이라.
정확히 내 상황을 짚어내더군요. 사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알겠어요. 그럼 더욱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시겠네요. 특별한 케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수진님, 이런 제안을 해도 될까요? 민준이 마사지를 멈추고 내 앞에 앉았습니다. 네, 일반적인 트레이닝보다는 좀 더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케어하는 프로그램이요. 전인적인 치료요? 네. 하지만 이건 아무에게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분들에게만. 나는 그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매혹되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먼저 VIP 전용 케어룸을 보여드릴게요. 민준이 나를 더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침대처럼 푹신한 매트리스, 은은한 조명, 그리고 각종 마사지 도구들. 여기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진정한 힐링이요? 수진님 같은 분은 단순한 마사지로는 부족해요. 더 깊은 터치가 필요하죠. 더 깊은 터치.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선 것 같았어요. 그럼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저기 가운이 준비되어 있어요. 민준이 나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52살이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에 여전히 탄탄한 몸매였죠.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여성으로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수진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준이 들어왔을 때 나는 가운만 걸친 채 매트리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말에 얼굴이 더욱 빨개졌어요. 자, 시작할게요. 처음엔 조금 민감할 수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손이 내 등에 닿았습니다. 오일을 발라준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확실했어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등, 허리로 내려오는 터치. 또다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긴장을 풀어주세요. 완전히 맡겨주시면 돼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그의 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가운의 끈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그의 터치가 더욱 깊어졌어요. 52살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수진님, 정말 아름다운 몸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 말을. 진심이에요. 이런 분을 케어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손길이 더욱 전문적으로 그리고 더욱 친밀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첫 번째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민준이 수건으로 내 몸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에는 더 깊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케어는, 네, 다른 분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모든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비밀이라. 그 말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물론이에요.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뵐까요? 네. 나는 너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계속 그 감촉을 떠올렸어요. 민준의 손길,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특별했던 시간들. 이게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거였구나.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전과는 다르게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어요. 내가 나갈 때 다른 VIP 룸에서도 비슷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는 걸요. 박미라라는 여자가
민준한테서 똑같은 특별한 케어를 받고 있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최율이라는 여자도 같은 시간에 예약이 잡혀 있었다는 거리요. 여보, 오늘 뭔가 다르네. 좋은 일 있었어? 재혁이 물었지만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이 비밀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것이 끔찍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또다시 헬스장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엔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레깅스와 브라탑. 너무 야하나? 거울을 보며 고민했지만 민준의 반응이 기대되었어요. 수진님, 오늘 정말 섹시하시네요. 민준의 첫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가요? 네, 정말 완벽한 몸매세요. 지난번 케어 후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정말 달라졌을까요? 나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더 깊은 단계로 진행해 볼까요? 더 깊은 단계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VIP 케어룸에 들어서자 민준이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님,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몸의 변화 같은 거 느끼셨나요? 네.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생기가 돌고. 그럼 오늘은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오이를 손에 덜어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전신 케어로 진행할 거예요. 좀 더 과감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과감하다니. 어떤 뜻일까요? 네. 믿고 맡길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민준의 터치가 더욱 대담해졌고 나도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아, 수진님, 정말 감각이 살아있으시네요. 그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한 부분까지 닿았어요. 52살의 내가 이런 쾌감을 느낄 수 있다니. 민준 씨, 네, 말씀하세요. 이런 건 다른 분들에게도 해주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나만 특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런 케어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특별하다고 했어요. 역시 나만의 특별한 시간이었구나. 그런데 케어가 끝나고 나올 때였어요. 복도에서 한 여자가 VIP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화려한 금발머리에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40대 후반 정도의 여성.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 여자가 민준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아, 미라님, 오늘도 오셨네요. 미라라는 이름인가 봐요. 당연히 와야죠. 민준 씨 케어 없이는 못 살겠어요. 못 산다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거슬리죠? 그럼 들어가실까요? 오늘도 특별한 프로그램 준비했어요. 특별한 프로그램? 나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 아닌가요? 나는 슬쩍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미라님은 정말 몸매가 예술이세요. 민준 씨가 워낙 잘 케어해 주셔서요. 두 사람이 VIP 룸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질투? 설마 나만 특별한 게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여보, 오늘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자꾸 그 미라라는 여자가 신경 쓰였거든요. 민준이 나한테 한 말들을 그 여자에게도 했을까? 특별하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을까? 다음 날 나는 일찍 헬스장에 갔어요. 미라라는 여자가 궁금해서였죠. 운동하는 척하면서 슬쩍슬쩍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박미라.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미라가 나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VIP 회원인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박미라예요. 한수진입니다. 수진님도 민준 트레이너 케어 받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도 봤거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손길이. 그 손길이라니. 혹시 나와 같은 걸 받은 건가요? 어떤 케어 받으세요? 전신 마사지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특히 깊숙한 부분까지. 깊숙한 부분까지. 이건 분명히 나와 같은 거예요. 그때 민준이 나타났어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셨나요? 아니요, 방금 알게 됐어요. 미라가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미라님, 오늘 예약 시간이죠? 네, 빨리 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라가 민준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어요. 그 친밀한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진님은 오후에 뵐게요. 민준이 나에게 말했지만 왠지 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후에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어요. 민준 씨, 미라 씨와는 어떤 사이예요? 아, 미라님요? VIP 회원이시죠? 저와 같은 케어를 받으시나요?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수진님, 다른 분 걱정하지 마시고 수진님만 생각하세요. 대답을 피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만 특별한 게 아니죠? 수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또 똑같은 말. 그날 케어는 뭔가 어색했어요. 민준도 평소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나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어요. 혹시 나보다 미라를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 여자가 더 예쁘고 젊어 보이긴 했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케어가 끝나고 나올 때 복도에서 또 다른 여자를 봤어요. 이번엔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유리님, 오늘도 오셨네요. 민준이 그 여자에게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당연히 와야죠. 민준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산다고? 미라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유리님도 참. 오늘은 어떤 특별한 케어 준비하셨어요? 특별한 케어.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민주는 여러 여자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그냥 고객 중 하나였던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면서 동시에 더 간절해졌어요. 그럼 내가 그 여자들보다 더 특별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민준이 나만 바라보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한수진, 너는 그 여자들보다 더 매력적이야. 더 특별해질 수 있어. 그때부터였어요. 내 안에 처음으로 질투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모든 파멸의 시작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어요. 이 감정이 나를 얼마나 끔찍한 곳으로 이끌지. 내일은 더 예쁘게 꾸미고 가야겠어. 민준이 나밖에 보지 못하게. 나는 처음으로 다른 여자와 경쟁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52살의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헬스장에 나타났어요. 새로 산 빨간색 운동복, 전문 샵에서 받은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은은한 향수까지. 오늘은 민준이 나만 보게 만들 거야. 와, 수진님, 오늘 정말 다르시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준의 동그래졌어요. 성공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아니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우세요.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특별하게 케어해드리고 싶어지네요. 더 특별하게? 바로 이거였어요. 어떻게 더 특별하게요? 오늘은 VIP 프리미엄 룸에서 진행해 볼까요? 거기는 정말 선택받은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VIP 프리미엄 룸? 그런 곳이 따로 있었다니. 민준이 안내한 곳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반 VIP 룸보다도 훨씬 고급스럽고 은밀한 분위기였어요. 자쿠지까지 있고 침실 같은 공간도 있고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수진님 같은 분에게만 보여드리는 공간이에요. 나만에게만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은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미엄 전신 케어. 지금까지 받아보신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니 기대가 되었어요. 먼저 자쿠지에서 몸을 풀어볼까요? 자쿠지에서요? 네, 근육을 이완시켜야 더 깊은 케어가 가능해요. 민준이 자쿠지에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더욱 몽환적인 분위기가 되었어요. 수진님, 편하게 들어가세요. 물속에 들어가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민준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민준 씨도 프리미엄 케어는 제가 직접 도와드려야 해요. 물속에서 민준의 손길이 더욱 자유로워졌어요. 물의 부력 때문인지 모든 감각이 더욱 예민해졌어요. 정말 좋아요. 수진님 피부가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52살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요? 네, 정말 완벽한 몸매세요. 자쿠지에서 나와 침대 같은 매트리스로 이동했어요. 이번엔 정말 모든 걸 벗고 진행했어요. 수진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오일을 사용할 거예요. 특별한 오일이요? 네, 이건 정말 VIP 중에 VIP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오일은 정말 달랐어요. 피부에 닿자마자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어떠세요? 정말 다르네요. 이제부터 진짜 케어가 시작돼요. 민준의 손길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해졌어요. 정말 모든 부분을, 모든 곳을. 아, 민준 씨. 수진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도 전과는 달랐어요. 더 진실되고 더 간절해 보였어요. 그런데 케어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어디 있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되게 친밀한 톤으로. 민준이 갑자기 멈췄어요. 잠깐만요, 수진님. 누구예요? 아, 그냥 직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민준아, 나 미라야. 오늘 약속 있잖아. 미라? 그 박미라 말인가요? 수진님,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더 좋은 시간 가져요. 민준이 급하게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옷을 입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정말로 박미라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옷차림이 너무 야했어요. 거의 속옷 수준의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 수진님, 여기서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늘 내 차례 아니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차례라고요? 무슨 뜻이죠? 아, 미라님. 죄송해요. 수진님 케어가 좀 길어져서. 아, 그래요? 수진님도 프리미엄 케어 받으시는군요. 프리미엄 케어? 이 여자도 똑같은 걸 받는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 그럼 우리 같은 레벨이네요. 반가워요. 같은 레벨이라니.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민준 씨, 우리 들어가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깊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더 깊게? 지난번보다 더? 미라가 민준의 팔을 끼고 VIP 프리미엄 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내가 방금 전까지 있던 그 방으로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도 나와 똑같은 걸 받는 거야? 자쿠지도? 특별한 오일도?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라가 민준의 팔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 그들이 나누는 친밀한 대화. 분명히 그 여자도 나와 똑같은 걸 받을 거야. 아니, 혹시 더한 걸 받을지도.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재혁이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52살 된 여자가 젊은 남자 때문에 질투하고 있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된 질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상상했어요. 미라와 민준이 그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내가 받은 케어를 그 여자도 받고 있어. 내가 느낀 그 쾌감을 그 여자도 느끼고 있어. 아니, 혹시 더한 걸 하고 있을지도. 그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충동적으로 헬스장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수진인데요. 오늘 민준 트레이너 예약 가능한가요? 아, 수진님, 죄송한데 오늘은 이미 풀북이에요. 미라님과 유리님이. 미라와 유리, 두 명 다? 혹시 내일은 어때요? 내일도 이미 예약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다음 주는 어떠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럼 민준 트레이너 스케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걸. 52살 된 의사 아내가 젊은 트레이너의 스케줄을 캐묻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중독되었거든요. 민준의 터치에, 그리고 그를 독점하고 싶다는 욕망에. 내가 미라나 유리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민준이 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해.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그 여자들과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내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죠. 그 다음 날 나는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웠어요. 좋아. 그럼 정면 승부를 해보자. 누가 더 매력적인지, 누가 민준에게 더 특별한 존재인지 확실히 해보자. 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품이 있던 의사 아내 한수진은 그날로 죽었어요. 그리고 민준을 차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자가 태어났죠.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민준과의 예약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100만 원짜리 속옷 세트, 200만 원짜리 운동복, 그리고 특별히 주문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오늘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여자인지 보여주겠어. 와, 수진님, 오늘은 정말 화려하시네요. 완전히 여신 같아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목걸이 정말 비싸 보이는데요? 아, 이거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샀어요. 사실 5천만 원이었지만 그런 티는 내지 않았어요. 수진님은 정말 품격이 다르세요. 다른 분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바로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VIP 프리미엄 룸에서 케어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더욱 친밀했어요. 수진님, 혹시 이런 제안을 해도 될까요? 어떤 제안이요? 사실, 일반 회원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는 건데, 저에게는 개인적인 꿈이 있어요. 개인적인 꿈? 갑자기 진지해진 민준의 모습에 집중했어요.
나중에 제 개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거든요. 정말 특별한 분들만을 위한 개인 스튜디오요? 네, 지금은 헬스장 소속이라 제약이 많잖아요. 하지만 제 스튜디오가 있다면 수진님 같은 분들께 정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완벽한 서비스라니, 지금도 충분히 완벽한데 더 완벽할 수 있다고?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 이런 얘기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사실 2억 정도면 정말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2억이라. 우리 집에는 충분히 있는 돈이에요. 민준 씨, 만약 제가 도와드린다면 저만을 위한 공간도 있을 수 있나요? 수진님이 도와주신다면 당연히 수진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수진님이 주인이나 다름없죠. 나만을 위한 공간, 주인이라고까지. 그럼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요? 수진님이 투자해 주신다면 수진님의 뜻에 따라야죠. 즉, 내가 미라나 유리 같은 여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요? 수진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꿈만 같을 거예요. 그런데 케어가 끝나고 나올 때 또 미라를 마주쳤어요. 어머, 수진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미라의 차림새가 더 화려해졌어요. 전신에 명품으로 도배하고 엄청난 반지까지 끼고 있었어요. 수진님, 혹시 민준 씨한테 투자 얘기 들으셨어요? 네, 투자 얘기요? 아, 개인 스튜디오 차리는 거 말이에요. 저는 이미 3억 약속했거든요. 3억? 나보다 1억이나 더? 3억을요? 네. 그럼 제가 메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저를 위한 공간이 가장 클 거고요. 메인 투자자? 그럼 내가 2억 낸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민준아, 오늘 계약서 가져왔어. 미라가 민준에게 소리쳤어요. 계약서까지 준비했다고? 아, 미라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미라에게 다가가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그럼 우리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 나눠요. 오늘은 특별히 축하 케어도 해주기로 했잖아요. 축하 케어? 뭘 축하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 VIP 룸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재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좋은 투자처가 하나 있는데. 투자처? 응, 헬스 관련 사업이야. 수익률도 좋고.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 5억? 갑자기 왜 그런 큰 돈을? 요즘 헬스 산업이 정말 유망하잖아.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곳이야. 재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5억 정도는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나는 의기양양하게 헬스장에 갔어요. 민준 씨, 어제 말씀하신 투자건, 제가 5억을 투자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억이요? 네, 그럼 제가 메인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수진님이 최대 투자자시니까. 바로 그때 미라가 나타났어요. 어머,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투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투자요? 저 어제 3억 계약했는데 또 다른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 수진님이 5억을 투자해 주시겠다고. 5억? 그럼 저보다 더 많이 내신다는 거네요? 미라가 나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럼 저는 7억 낼게요. 미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7억이요? 네, 지금 당장 계좌이체 가능해요. 7억이라니.
나보다 2억이나 더 많아요. 그럼 저는 10억? 나도 질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10억? 정말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어요. 사실 10억은 우리 집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기는 게 중요했어요. 그럼 저는 15억이요. 미라가 다시 가격을 올렸어요. 15억이요? 네, 돈은 문제 없어요.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거든요. 대기업 회장 아내라니. 그럼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저는 20억. 내가 소리쳤을 때 민준이 말을 끊었어요. 두 분, 잠깐만요. 이렇게 경쟁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사실, 제가 두 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 분이 공동 투자자가 되시는 거죠. 공동 투자자? 그럼 미라와 함께? 그럼 누가 메인이에요? 두 분 다 동등하게. 아니면 더 많이 투자하시는 분이 메인이 되시죠. 그날 밤 나는 재혁에게 또 말했어요. 여보, 투자금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더? 얼마나? 30억 정도. 30억? 수진아,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건 정말 확실한 투자야. 놓치면 안 돼. 재혁이 의심스러워했지만 나는 끝까지 설득했어요. 민준을 놓칠 수는 없어. 미라한테 질 수는 없어.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 수진님, 저 어제 남편이랑 상의해서 50억 투자하기로 했어요. 미라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50억? 그럼 내가 30억 내봐야 이길 수 없잖아요. 정말 50억이요? 네. 계약서도 이미 준비했어요. 민준 씨, 우리 들어가서 마무리해요. 미라가 민준의 팔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절망했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미라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최유리예요. 최유리. 전에 본 적이 있는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저희 얘기 들었는데 정말 재미있네요. 재미있다고요? 돈으로 남자를 사려고 하시는 모습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민준 씨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진정한 관계. 이 여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준 씨와 이미 특별한 관계거든요. 사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요? 네,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민준 씨의 고민을 제가 다 들어주고 있거든요. 정신적 연결? 고민을 들어준다고? 어떤 고민이요? 그건 저희만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민준 씨는 저를 정말 신뢰하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미라를 이길 수 없고 정신적 교감으로는 유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럼 나는 뭘로 이길 수 있어? 내게는 뭐가 있어? 그때부터 나는 더욱 절망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좋아. 그럼 더 과감한 방법을 써보자. 저 여자들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 나는 처음으로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미라와 유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미라는 돈이 많지만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유리는 영리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나는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두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박미라와 최유리라는 여자들이요. 어떤 용도로 조사하시는 건가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에요. 사실은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면 기본 프로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게요.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박미라 대기업 회장 아내지만 실제로는 남편과 별거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 시 재산 분할해서 분리할 상황. 최유리 방송국 PD지만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는 중. 승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 완벽해. 두 사람 다 약점이 있었어요. 이걸 이용하면 먼저 미라부터 공략하기로 했어요. 나는 미라의 남편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회장님 부인이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라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미라 씨, 저 한수진이에요. 아, 수진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남편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무슨 뜻이죠? 아, 그냥 헬스장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서요. 무슨 소문이요? 미라 씨와 민준 트레이너 얘기가. 미라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누군가 회장님께 제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제보를? 미라 씨, 혹시 이혼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지금 이런 소문이 돌면. 아, 안 돼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미라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게 목소리로도 들렸어요. 그럼 당분간 헬스장에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민준 씨는 어떻게 해요? 일단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미라는 정말로 며칠간 헬스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공이었어요. 이제 유리 차례였어요. 나는 유리의 직장인 방송국에 또 다른 익명 제보를 했어요. 최유리 PD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 시간에 이탈하여 부적절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게도 전화했어요. 유리 씨, 혹시 회사에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 수진님,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심각해 보이시던데. 사실, 누군가 회사에 제보를 했어요. 제가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한다고. 어머, 그럼 승진의 영향이. 네,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헬스장도 당분간 못 다니시겠네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완벽했어요. 두 경쟁자를 모두 제거했어요. 이제 민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 날 나는 의기양양하게 헬스장에 갔어요. 민준 씨, 요즘 좀 한가하시죠? 아, 네. 미라님과 유리님이 갑자기 안 오셔서. 그럼 이제 저에게만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그날 케어는 정말 특별했어요. 민준이 나에게만 집중하니까 더욱 친밀했어요. 수진님, 요즘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쟁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민준 씨, 오늘은 제가 주도해도 될까요? 민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님이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턱을 살며시 잡고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속삭이듯 말하며 그의 아랫입술을 살짝 건드렸어요. 민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님,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어졌어요. 나는 천천히 그의 셔츠 첫 번째 단추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똑 하고 단추가 풀리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렸어요. 그의 가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두 번째 단추를 풀며 물었어요. 민준의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어요. 수진님, 저는 쉿.
나는 그의 입술에 검지를 살며시 올리며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차례로 풀었어요. 완전히 열린 셔츠 사이로 그의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나는 손바닥을 그 위에 천천히 올렸어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고 있네요. 내 손 아래로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민준이 작게 신음했어요. 미라나 유리 앞에서도 이랬나요? 질투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피부가 내 입술에 닿았어요. 아, 수진님.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 반응에 더욱 대담해졌어요. 천천히 그의 목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가슴으로 입술을 이동시켰어요. 그의 몸이 내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속삭이며 그의 벨트에 손을 올렸어요. 민준의 숨이 더욱 거칠어졌어요. 수진님, 정말 뭐예요? 좋다고요? 더 해달라고요? 나는 그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어요. 민준의 몸이 완전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52살의 내가 이렇게 능숙할 수 있다니. 하지만 지금의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민준 씨, 저를 보세요. 오직 저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더욱 깊은 곳까지 손을 뻗었어요. 민준이 내 이름을 부르며 몸을 떨었어요. 수진, 님.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거칠고 간절하고 절박했어요. 나는 그 반응에 완전히 취했어요. 더욱 섬세하게, 더욱 깊게 그를 만족시켜줬어요. 이런 건 다른 여자들은 못 해줬을 거예요. 민준의 몸이 격렬하게 반응했고, 나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쾌감을 느꼈어요. 수진, 님, 진짜 최고. 민준이 절정에 달하며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의 그의 표정, 그의 목소리, 그의 떨림. 모든 걸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누가 진짜 특별한 여자인지. 나는 그의 귀에 만족스럽게 속삭였어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라가 갑자기 헬스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수진님, 미라가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라 씨, 어떻게 오셨어요?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 남편한테 제보한 거잖아요. 미라 씨, 무슨 오해가? 오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우리 조사한 것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알았지?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재산 분할도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고, 미라가 내 목깃을 잡았어요.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겠어. 뭘 할 건데요? 당신 남편한테 전화해 볼까요? 당신이 젊은 남자와 뭘 하고 다니는지 말이에요. 그때 유리도 나타났어요. 수진님, 정말 실망이에요. 유리 씨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회사에 제보한 거 말이에요. 그건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승진은 물론이고 징계까지 받을 뻔했어요. 두 여자가 나를 포위했어요. 당신 정말 비열해요. 평생 품위 있게 살았다고 하더니 이런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녔네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똑같이 만들어줄 차례예요. 두 여자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미라 씨, 유리 씨,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당신 남편 번호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지 말해줄까요?
안 돼요. 제발. 그럼 유리, 당신이 먼저 해봐. 유리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수진 씨 남편 되시죠? 부인이 요즘 젊은 남자와. 안 돼요. 끊어주세요. 나는 유리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준이 나타났어요. 세 분이 다 여기 계시네요? 민준 씨, 나는 민준에게 매달렸어요. 이 여자들이 저를 괴롭혀요. 괴롭힌다고요? 우리가? 미라가 비웃었어요. 민준 씨, 이 여자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세요? 저희를 헬스장에서 쫓아내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어요. 민준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수진님,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민준 씨, 저는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 수진님, 당분간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등을 돌렸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수진님? 미라가 조롱하듯 물었어요. 품이 있던 의사 아내가 이렇게 추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도 우리처럼 추악한 여자가 된 기분이 어때요? 유리도 비웃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나는 대체 누가 된 거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아직도 민준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좋아. 그럼 더 과감하게 가자. 이미 품위는 다 버렸으니까. 나는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미라와 유리에게 당한 충격, 민준이 등을 돌린 절망감.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극단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미라 박소영 스캔들, 최유리 PD 약점, 헬스장 폐업시키는 방법. 검색 기록이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다음 날 새벽 나는 또다시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 말씀이신가요? 박미라가 불륜하는 결정적인 현장. 최유리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증거. 뭐든 좋으니까 확실한 걸로요. 부인, 그런 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뭔가 찾아보세요. 일주일 후 탐정이 연락했어요. 박미라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불륜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비즈니스 미팅 같아 보여요. 상관없어요. 사진 주세요. 나는 그 사진들을 받아서 미라의 남편에게 직접 보냈어요. 최유리 씨 거는 별다른 게 없어서 그럼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낸다고요? 포토샵이든 뭐든 돈 문제가 아니니까. 탐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합성 사진들을 만들어줬어요. 나는 그 사진들을 방송국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렸어요. 최유리 PD 부정부패 의혹,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 유흥비 지출. 물론 전부 거짓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며칠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라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리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좋아. 이제 저 여자들은 민준 생각할 여유도 없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민준은 나를 피하고 있었어요. 헬스장에 가도 수진님은 당분간 쉬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준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수진님,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좋았잖아요. 그건 업무였어요. 업무라고요? 그 모든 게 업무였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민준 씨도 분명 저를 좋아했어요. 수진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민준 씨를 그때도 업무였다고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라고요? 그 모든 게 실수였다고요? 민준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랑 단둘이 만나주세요. 안 돼요.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수진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이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을 부른다고요?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민준의 집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사립탐정이 알려준 거였어요. 새벽 2시 나는 그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자. 아니면 협박이라도. 민준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는 돌을 주워서 창문에 던졌어요. 똑똑. 민준 씨, 나와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민준 씨, 한수진이에요. 그때 창문이 열렸어요. 수진님? 이게 무슨... 민준 씨, 내려와요. 지금 몇 시인데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 계속 소리 지를 거예요.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내려왔어요. 수진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민준 씨, 저랑 얘기해요. 새벽에 남의 집 앞에서 이러시면. 그럼 어디서 만나요? 헬스장에서는 안 만나주잖아요. 수진님, 저 정말 간절해요. 정말 간절하다고요.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카페에서 10분만 얘기해요. 그 다음엔 정말 그만하세요. 정말요? 진짜 만나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24시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민준 씨,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반성이요? 네, 제가 너무 질투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수진님, 미라랑 유리는 신경 안 쓸게요. 민준 씨만 저를 봐주시면 돼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수진님은 저에게 너무 집착하세요.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이라고요? 민준 씨는 제게 뭐였어요? 고객이었어요. 고객이라고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건 그것도 서비스의 일부였어요. 서비스의 일부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민준 씨도 저를 좋아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럼 미라는? 유리는? 그 여자들도 서비스의 일부였어요? 그건 대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수진님,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전 28살 젊은 남자이고 수진님은 52살 아줌마예요. 원래부터 불가능한 관계였어요. 불가능한 관계라고요?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일이니까요.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준 씨, 정말 저에 대한 감정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님,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준 씨,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준 씨,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어요. 나는 새벽 편의점 앞에 혼자 앉아서 울고 또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어요.
여보, 어디 갔었어? 새벽에 없어서 깜짝 놀랐잖아.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데도, 아무데도 안 갔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붓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완전히 망가진 내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한 가지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 거짓말하는 거야. 분명 저 여자들이 뭔가 협박했을 거야. 민준이 진심으로 나를 싫어할 리 없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는 더욱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모든 게 끝났어. 정말 모든 게. 하지만 이상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몸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민준 생각이 났어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자꾸 그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안 돼.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해.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내 몸을 타고 흘러내리자 그의 입술이 내 몸을 탐험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VIP 룸에서 그가 나를 애무하던 그 순간들. 그의 뜨거운 숨결, 거친 손길. 민준 씨. 나는 샤워기를 천천히 아래로 내렸어요. 물의 압력이 내 몸을 자극했어요. 그가 내게 해주던 것들을 물줄기로 대신하며 나는 그와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 좋아요. 마치 그가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터치. 수진님, 정말 아름다워요. 상상 속의 민준이 내 귀에 속삭였어요. 나는 더욱 깊게 빠져들었어요. 현실을 잊고 오직 그와의 뜨거운 순간들만 생각했어요. 민준 씨, 더 해주세요. 샤워실에서 혼자 절정에 다다르며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상상이 끝나자 더욱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완전히 망가진 52살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그날 오후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민준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나는 인터넷에서 더 극단적인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스토킹 방법, 남자 마음 되돌리는 법, 강제로 만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이 다니는 다른 헬스장을 알아낸 거예요. 그가 새로 일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기다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음 날 나는 그 헬스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6시 민준이 나타났어요. 민준 씨.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붙잡았어요. 수진님? 어떻게 여기를? 민준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수진님,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저 정말 간절해요. 나는 그의 셔츠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좋아하셨잖아요. 수진님, 놓으세요. 안 나요. 절대 안 나.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뭐 하는 거야? 아줌마가 젊은 남자한테 매달리고 있네. 미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준 씨, 제발요. 나는 그의 다리까지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놓으세요. 안 나요. 저랑 얘기할 때까지 안 나. 민준이 나를 떼어내려 했지만 나는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결국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저 정말 간절하다고요. 나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나를 말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민준 씨, 저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구경했어요. 부인, 집에 가세요. 남편분께 연락드릴까요? 안 돼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나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어요. 민준 씨, 민준 씨. 나는 끝까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경찰서에서 재혁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재혁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집에 돌아와서 재혁이 말했어요. 수진아, 정신과 상담을 받자. 정신과요? 응, 너 지금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고요? 나는 사랑하고 있을 뿐인데. 싫어요. 저는 정상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런 짓을 해? 수진아, 솔직히 말해. 그 헬스 트레이너와 무슨 일이 있었어?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바보여. 정말 아무것도. 수진아. 재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 그럼 이혼하자. 이혼이요? 응, 이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보. 제발. 너 완전히 돌았어.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재혁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보. 안 돼요. 나는 재혁에게 매달렸어요. 놓아, 수진아. 이제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너 스스로 다 망쳤잖아. 재혁이 집을 나간 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텅 빈 집에서 나는 거울을 봤어요. 이게 내 모습이야? 완전히 망가진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거울 속에 처참한 내 모습을 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이것이 내 몰락의 완성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집착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재혁과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고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민준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나는 민준의 SNS를 확인했어요. 그가 새로 일하는 헬스장 소식, 새로운 VIP 고객들과의 사진들, 또 새로운 여자들이 생겼네. 질투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지난번 일로 경찰서까지 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로. 정신과 상담 어떠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있었어요.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아직도 그 남성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자꾸 생각나요. 왜 그분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같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겠거든요. 수진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현실이요?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날 수 없다는 게 확실한가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 나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집에 돌아와서 나는 또다시 민준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전화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준이라는 트레이너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제가 VIP 고객이었는데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가 일하는 헬스장 주변을 배회했어요.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어느 날 나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또 새로운 고객인가?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 여자가 친밀하게 말했어요. 뭐든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민준도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저건 고객이 아니라 연인이라는 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다른 여자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더욱 간절해졌어요. 저 여자를 제거하면 돼. 그럼 민준이 다시 내게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직접 나서면 안 돼. 이번엔 더 영리하게 해야 해. 나는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정보를 파악했어요. 이서연, 27세, 카페 사장. 민준과는 6개월째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6개월이라. 그럼 내가 민준과 헤어진 직후에 만난 거네.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아직 오래되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또다시 익명으로 각종 제보를 시작했어요. 서연의 카페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녀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고.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민준과 서연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어느 날 밤 나는 서연의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녀가 혼자 나올 때까지. 저기요. 네. 서연이 나를 쳐다봤어요. 혹시 김민준 씨 아세요? 네. 아는데요. 왜 그러세요? 저는 그분의 전 고객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나는 서연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민준 씨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라고요? 저도 피해자 중 하나였어요. 지금도 다른 여자들과.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민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나는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이건 서연이 당황했어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준이는 저를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라고요. 그날 밤 서연이 민준에게 따졌나 봐요.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님, 지금 당장 만나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준 씨, 서연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카페에서 만난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왜 서연이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무슨 사실이요? 민준 씨가 저한테 했던 것들. 그건 업무였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서연 씨한테 하는 것도 업무예요? 뭐라고요? 똑같잖아요. 저한테 했던 것과.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님, 서연이는 달라요. 저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나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수진님, 마지막 경고예요.
경고요? 다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를 괴롭히지 마세요. 안 그러면요? 진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진님,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민준이 떠난 후 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했어. 서연이를 사랑한다고. 그럼 나는 뭐였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어요. 52살의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야? 이런 모습으로 서연과 경쟁하려고 했어?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잠들기 전 또다시 그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민준과 함께했던 그 뜨거운 순간들. 어느새 나는 상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수진님,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서연이와 헤어졌어요. 당신만을 원해요. 그가 내게 다가와 거칠게 끌어안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게 폭발했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했어요.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피부에 닿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쇄골을 타고 내려갔어요. 혀끝이 살짝 닿을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그의 입에 닿자등이 활처럼 휘어졌어요.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점점 위로, 점점 더 깊숙이. 그가 내 위에 올라왔어요. 그의 탄탄한 가슴 근육이 내 몸에 눌렸어요. 뜨거운 그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천천히 깊게. 내 몸이 그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의 입술이 내 귀를 간지럽혔고 나는 그의 등을 긁으며 매달렸어요. 속도가 빨라졌어요. 더 깊게, 더 격렬하게.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준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어요. 몸이 경련하며 절정에 다다랐어요. 그도 함께 절정에 달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에 닿았어요.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내 목에 닿았어요. 완벽한 하나였어요.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꿈이었어요. 텅 빈 침실, 혼자 남겨진 나. 아무도 없었어요. 민준도 그 누구도. 하지만 몸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꿈이었구나. 하지만 그 감각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정말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괜찮아. 상상 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다시 눈을 감으며 그 황홀한 순간으로 돌아갔어요. 민준이 다시 내게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정말로. 현실에서는 모든 걸 잃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민준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민준 씨, 사랑해요.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그 뜨거운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지금까지 52세 의사 아내가 28세 헬스 트레이너에게 빠져 모든 것을
잃어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진이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보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런 실화 기반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